저는 이제 3년 된 전업 투자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실패와 경험 속에서 저만의 매매법을 완성하여 그것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원래 당일 단타를 주력으로 했는데 아직 뉴스 접근 능력이나 뉴스 분석 능력이 부족하여 스윙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세력들에게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밤을 새워 연구를 거듭한 끝에 나름대로 주식 투자의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 경험상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단타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당일 단타는 정말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10년 이상 이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트레이더가 아니면 절대 발을 들여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당일 단타 검색식이나 기법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경험치가 축적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인기를 끌기 위해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절대 당일 단타 영역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대신 느긋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윙 매매입니다. 저는 수천 개 아니 수만 개의 일봉 차트를 돌려보고 나서 확실한 스윙 매매 기법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기법대로만 하시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소액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들을 무시할 수 있는 차트상의 확실한 타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찾아낸 매수 타점의 원리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개미들은 절대 주가를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세력들이 작업이 들어가야 주가가 상승합니다. 세력들은 싼 값에 사서 주가를 끌어올린 후 고점에서 팔아먹고 빠집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작정한 종목을 저점에서 잡는 것이 수익을 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결국 저점에서 막 상승하는 타이밍에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제 매매법의 목적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볼린저 밴드와 거래량의 함수관계. 둘째, RSI 보조지표. 셋째, MACD 보조지표. 저는 수많은 보조지표와 수치값을 변동해서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표 변수값과 그에 상응하는 함수관계를 찾아냈습니다. 최소 일주일, 길게는 보름 안에 크게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잡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거 하나로 계좌 복구에 성공하시길 빕니다. 보조지표 만드는 방법은 밑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원칙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텔레필드의 일봉 차트입니다. 원칙 1. 첫 번째 보조지표에서 검은 선, 즉 수치값을 약간 조정한 볼린저 밴드가 바닥에서 올라오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검은 선 위로 거래량 캔들이 불쑥 솟아올라야 합니다.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볼린저 밴드가 우하향하다가 상승으로 꺾이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동시에 거래량이 발생해야 합니다. 주가는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는 얼마 상승하지 못했는데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저점에서 상승하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한선 위로 거래량이 불쑥 솟아오른 종목을 찾으면 이때가 바로 저점에서 상승하는 첫 지점이 됩니다.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검은색 선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원칙 2. 두 번째 보조지표에서 파란 선이 검은색 중심선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앞에 하늘색 웅덩이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RSI는 스토캐스틱보다 찐저점과 찐고점을 잘 찾아내는 지표입니다. 과매도 과매수 구간도 아주 넓게 잘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기준선을 돌파해야 확실한 상승이 보장이 됩니다. 기준선은 50으로 잡았습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60으로 잡아도 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은 40으로 잡아도 되지만 제가 수도 없이 실험해 본 결과 50이 딱 좋습니다. 원칙 3.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 빨간 선이 검은 선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MACD와 시그널선의 상관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주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두 선이 교차되는 지점이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역할을 합니다. 굳이 이평선 주가 이동 평균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지표만 활용하면 충분히 상승 초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더 확실한 타점을 잡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치를 조금 변경했습니다. 이 수치는 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하나만 어긋나도 타점으로 잡지 않습니다.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완벽한 타점이 나옵니다. 다른 차트를 보겠습니다. 갤럭시 RS입니다. 두 개의 타점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타점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첫 번째 보조지표에 검은 선이 바닥에서 올라오며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검은 선을 뚫고 올라옵니다. 두 번째 보조지표에서도 파란 선이 검은 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더욱 좋은 것은 앞에 하늘색 웅덩이가 보입니다. 최저점 괌에도 구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 빨간 선이 검은 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았다면 이후에 약간 지루한 보합세를 이어갑니다만 대시세의 초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전조현상이라고 봐도 되고 세력들의 매물대 테스트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 전조현상이 나타나고 바로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일정 기간 이후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때 타점을 잡지 않았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꾸준히 관찰합니다. 중간에 또 살짝 거래량이 증가한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검은 선을 돌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타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었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누군가 인위적인 작업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세력이 개입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개미들끼리 아무리 활발하게 거래를 해도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뚫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저처럼 차트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이때 타점을 잡기도 합니다. 가격 차트에서 이날 위 꼬리 양봉 캔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또한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로 캔들이 안착한 것도 보입니다. 또한 하늘색 선, 검은 선, 초록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같이 매일 차트를 분석하는 트레이더들의 전문 영역이니 그냥 무시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며칠 후에 검은 선을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힘차게 뚫고 올라올 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세력이 개입했다는 명백한 신호인 것입니다. 이 지점이 확실한 상승 초입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후 주가가 조정을 보이더라도 겁먹지 않으면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차트를 보겠습니다. K옥션입니다. 제가 표시해둔 두 개의 지점을 유념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지점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조지표에서 검은 선이 바닥에서 올라오기는 하나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검은 선을 뚫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매수 타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지점이 완벽한 매수 타점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검은 선을 힘차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앞에 하늘색 웅덩이가 있고 파란색 선이 검은 선을 돌파했습니다. 빨간 선이 검은 선을 돌파한 후 검은 선 밑으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건은 확인 사살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조건은 일목균형표, 즉 하늘색 구름대 위로 양봉 캔들이 올라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상승 초입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초록선, 즉 60일 이동 평균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완벽한 타점은 없습니다. 이후에 약간의 조정이 나옵니다. 이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개미털기에 불과합니다. 본격적인 상승 이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색 선이 검은 선 위로 치고 올라옵니다. 일종의 골든 크로스입니다. 하늘색 선은 수치값을 조정한 엔벨로프 선이고 검은 선은 역시 수치값을 조정한 볼린저 밴드 선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 역시 그냥 참고 정도로 활용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에 세 가지 조건만 정확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늘색 선은 매도 타점을 잡는 데 유용합니다. 상승하는 캔들이 하늘색 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시점에 매도하면 됩니다. 검은 선 볼린저 밴드 그리고
하늘색 선 엔벨로프의 수치값도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차트를 보겠습니다. 수젠텍입니다. 역시 완벽한 타점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보조지표에서 검은 선이 바닥에서 상승하면서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검은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보조지표에서 검은 선 위로 파란 선이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 검은 선 위로 빨간 선이 올라왔습니다. 네 번째 조건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즉, 일목균형표 위로 아직 캔들이 치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 조건만 맞는다면 무조건 매수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날 캔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때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너무 좋습니다. 초록색 선, 즉 61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습니다. 3연상에 가까운 상승을 보인 후에 조정이 들어갑니다. 하늘색 선과 캔들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또한 최고점의 매물대가 엄청납니다. 눈치채고 바로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경남제약입니다. 완벽한 타점이 나왔습니다. 첫째, 검은 선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며 거래량 막대 그래프가 검은 선을 뚫고 올라옵니다. 둘째, 검은색 기준선 위로 파란 선이 뚫고 올라옵니다. 앞에 하늘색 웅덩이도 있습니다. 셋째, 검은 선 위로 빨간 선이 치고 올라옵니다. 네 번째 조건도 보겠습니다. 초록색 선 즉 61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습니다. 다섯 번째 조건도 괜찮습니다. 즉 일목균형표 구름대 안으로 캔들이 들어섰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겠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하나 잡으면 계좌 복구 확실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파맵신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눈으로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카페24입니다. 첫 번째 지점에서 확실한 타점이 나왔습니다. 이후 다소 긴 보합세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는 타점에서 매수하셨다면 남은 것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타점이 나오고 나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기간 조정 후에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력들의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루하다 싶으면 팔았다가 두 번째 타점에서 다시 잡아도 됩니다. 두 번째 타점에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조건입니다. 즉,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로 캔들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초록색 선 61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시아나 IDT입니다. 정확히 세 가지 조건이 들어맞습니다. 이때 매수 타점을 잡으시고 상승 후에 조정이 시작되면 수익 실현하고 나오면 됩니다. 1차 상승, 1차 조정, 2차 상승, 2차 조정, 3차 상승, 3차 조정. 거의 모든 상승하는 차트는 2단계를 거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1차 상승의 초입을 잡는 조건들이었습니다. 2차 상승의 초입을 잡는 방법이나 3차 상승의 초입을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2차 상승, 3차 상승을 다 먹겠다고 생각하면 자꾸 욕심이 커지기 마련이고 이 부분에서 꼭 실수가 한 번씩 나와 물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방법은 알고 있으나 실전에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굳이 2차 상승, 3차 상승을 찾지 않더라도 1차 상승만 잘 찾아내면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트에서 보이는 형형색색 매수 타점 신호도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복잡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주식 매매에서 얻은 결론입니다. 죽어라 세 가지 조건만 찾아다니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페이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9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차트와 뭔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보조지표에서 검은 선이 굉장히 위에 있습니다. 결국 파란 선이 검은 선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한 상승 추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RSI 보조지표의 중심선 50은 상승 추세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선입니다. 이 선을 돌파해야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보장됩니다. 이런 페이크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바닥에서 상승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 가지 보조 지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트 중앙에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고 우클릭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메뉴바가 뜹니다. 중간에 지표 추가와 지표 겹치기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지표 추가를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BOL이라고 치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리고 Y축 공유를 그대로 적용해서 클릭합니다. 볼린저 밴드 상한선, 중심선, 하한선이 생겼습니다. 다음 단계로 차트 상단에 자주색으로 된 볼린저 밴드라는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20이란 수치는 그대로 놔두시고 이를 1로 바꾸어 줍니다. 그럼 볼린저 밴드가 전체적으로 약간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라인 설정 메뉴로 들어가서 상한선은 남기고 중심선과 하한선은 지웁니다. 또한 상한선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굵기는 3포인트로 해줍니다. 차트 상단의 볼린저 밴드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상한선이란 이름만 검은색으로 남게 됩니다. 이 상한선이란 이름을 클릭하지 말고 꾹 누른 상태에서 손 모양의 그림이 생기면 누른 상태를 떼지 말고 쭉 끌고 와서 밑에 거래량 지표에서 아무 곳에서나 탁 하고 놓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오른쪽 Y축 표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럼 첫 번째 보조 지표가 완성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조 지표는 겹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수치값만 조정하면 됩니다. 두 번째 보조 지표는 RSI입니다. 역시 차트 중앙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고 우클릭을 합니다. 그럼 메뉴창이 나옵니다. 지표 겹치기가 아니라 지표 추가를 클릭합니다. 찾기 창에서 RSI를 치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밑에 보조 지표에 RSI가 새로 생깁니다. RSI란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피리어드가 14로 나옵니다. 이를 20으로 바꾸어 줍니다. 또한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선의 굵기를 3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과열 구간의 수치는 70, 침체 구간은 30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과열 구간의 수치는 아예 지워버리고 침체 구간의 수치는 40으로 바꾸어 줍니다. 기준선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아무 수치도 없을 것입니다. 기준선 추가 공란에 50을 넣으시고 기준선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보조 지표가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보조 지표는 MACD입니다. 역시 지표 추가를 누릅니다. MACD를 치시고 적용을 하면 메뉴창이 뜹니다. 쇼트, 롱, 시그널을 각각 9, 52, 26으로 수치를 변경합니다.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MACD 오실레이터는 없애주시고 MACD는 빨간색, 시그널은 검은색으로 바꾸고 굵기는 각각 3포인트로 설정합니다. 세 번째 보조 지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조 지표는 일목균형표입니다. 지표 추가를 해도 되고 지표 겹치기를 해도 됩니다. 일목균형표라고 치면 지표가 차트에 뜨고 상단에 여러 가지 이름이 생깁니다.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등이 뜰 것입니다. 아무거나 더블 클릭합니다. 숏 피리어드, 미드 피리어드, 롱 피리어드를 10, 30, 52로 바꾸어 줍니다. 라인 설정에 들어가면 5가지가 나옵니다. 위에 3개는 지우고 밑에 2개, 즉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만 남깁니다. 2개 모두 라인 설정에서 하늘색으로 바꿉니다. 네 번째 보조 지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조 지표는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 선입니다. 볼린저 밴드 수치를 50과 1로 바꾸어 줍니다. 상한선만 남기고 중심선과 하한선은 지웁니다. 엔벨로프 선을 차트에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수식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엔벨로프 선 대신에 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차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을 같이 활용하면 주가의 추세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표로 이 2개의 선을 차트에 설정해 보겠습니다. 차트 상단에 이동평균선이 5, 20, 60, 120, 240 기본 설정값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블 클릭합니다. 다른 이평선은 다 지우고 21선과 61선만 남깁니다. 21선은 하늘색,
61선은 초록색으로 변경하고 굵기는 각각 3포인트로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설정한 차트와 동일한 차트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매수 타점 잡는 방법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거래량 지표에 겹치기를 해둔 볼벤선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며 거래량 캔들이 이 검은 선을 뚫고 올라와야 한다. 둘째, RSI선이 중심선 50을 뚫고 올라와야 한다.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더욱 좋다. 셋째, MACD선이 시그널 신호선, 기준선을 돌파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매수한다. 좀 더 확실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조지표를 활용한다.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진입하거나 구름대 위에 올라타는 시점이 좋다. 60일 이동평균선 위로 캔들이 올라오면 너무도 좋은 매수 타점이다. 수치를 조정한 볼벤 상단선과 엠벨 중심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좋다. 혹은 두 선의 이격이 벌어지지 않고 겹쳐 있을 때 좋은 타점이 된다. 가장 좋은 것은 61선과 볼벤 그리고 엠벨이 이격이 벌어지지 않고 겹쳐 있을 때이다. 실전에서 단주 매매로 충분히 연습하신 후에 시드를 늘려보시길 권합니다. 이 스윙 매매를 활용하시면 틀림없이 계좌 복구에 성공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서두에 제가 강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뜻한 바가 있어서 이 길에 들어서 전업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선량한 개미들의 소중한 자산을 털어먹는 세력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여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피, 땀, 눈물이 담긴 투자금을 더 이상 세력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동학개미운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세력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개미군단을 만들어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우리 개미들이 똘똘 뭉쳐 저평가 우량주를 발굴하여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에 맞는 투자를 하도록 시장을 유도해가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몽상가라고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세상을 움직인 사람들은 모두 당대에는 미친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BTS가 전 세계 팝 뮤직 시장을 석권하리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멤버들 7명을 면면히 보면 한 명 한 명이 개성이 넘치고 아주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주식시장에서 신화로 남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개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판을 만들고 싶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90%의 투자금이 개미들의 돈입니다. 세력들의 돈은 1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세력들입니다. 말이 좋아 세력이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사기꾼들입니다. 우리 개미들은 결국 이 사기꾼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전문 트레이더들을 저는 모두 존경합니다. 그들의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모두 스승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그 누구도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을 못 보았습니다. 오로지 개인적인 영예와 영달에만 집착을 할 뿐입니다. 이 시장에서 실패해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개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자본주의 금융시장에 숨겨진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개미들을 유혹하여 피 같은 돈을 갈취해 가는지 그 누구도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무엇이든 근본적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끝까지 이 자본시장의 원리를 파헤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꾼이나 다름없는 세력들의 행태를 낱낱이 고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개미들이 주도하는 시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동학개미운동의 선구자가 될 만한 분들도 유튜브에서 찾아냈습니다. 제가 명성을 얻고 나면 그분들과도 교류를 할 생각입니다. 선한 의지를 가진 트레이더나 인플루언서들과도 연대를 하여 개미군단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이 동영상이 그 첫 걸음입니다. 오늘 소개한 스윙 매매 기법에 대해서는 실전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꾸준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두 성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참, 하나 더 당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일 탄타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 아직 당일 탄타의 유혹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쓰라린 경험이 많아 아예 그 영역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 개미들은 스윙 개념에서만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기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1차 상승의 초입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2차, 3차 상승의 초입을 잡는 방법도 소개하겠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내시길 바랍니다. 아참, 또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제 블로그를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주식 트레이더의 매매일지란 블로그입니다. 하루하루 주식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간간히 저의 철학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익한 읽을거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래 링크로 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진짜 작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모두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